디자인이나 이런 웹자보 구성 요소 중에 카드뉴스에 대해서 혹은 이제 카드뉴스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배경에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일단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unsplash.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사진의 배경을 좀 지우고 싶다, 포토샵 없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 주로 쓰는 사이트예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썸네일 여기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거의 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정한 이미지의 배경을 좀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unsplash.com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 하나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사실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화면 자체가 정사각형의 카드뉴스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진을 자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 슬라이드에 딱 맞는 사진이기 때문에 잠깐만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잘라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림 도구 서식 혹은 그림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 선택해 주시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자르기 툴이 나타나고요. 대각선에도 나타나는데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한꺼번에 잘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자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눈금자 가지고 슬라이드 크기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왼쪽으로 밀어서 슬라이드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선까지. 이걸 좀 자세하게 보시면 슬라이드 흰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눈금자에 맞춰서 자를게요. 사진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툴을 살짝 옮겨서 배경이 상당히 복잡해서 정확히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아마 정사각형 비율로 조정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위아래도 맞춰서 잘라볼게요. 네, 이런 방식으로 맞춰서 잘라주신 다음에 ESC 버튼이나 슬라이드 바깥쪽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잘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글씨를 바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글씨를 바로 쓰게 되면은 배경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많이 쓰시는 방법이 빨간색으로 글씨 쓰고 두꺼운 글씨 쓰고 하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요. 사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진 배경 자체의 톤을 다운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죠. 여기 도형에 사각형 선택하시고 클릭 앤 드래그로 슬라이드 크기만큼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채우기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단색 채우기 상태인데 저는 여기에서 보통 검은색 많이 써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 좀 바꿔줘야 집중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되 뒤에 사진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도를 좀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선은 저희가 아까 컬러 팔레트 만들었을 때 그려져 있던 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배경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내가 꾸미는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삽입 탭에서 도형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홈 탭에서 정렬, 그리고 맞춤의 가운데, 다시 한번 정렬에 맞춤의 중간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도형 서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아까랑 반대예요. 여기서는 채우기가 없습니다. 채우기가 없고 대신 실선 상태에서 선의 색을 흰색으로만 바꿔주셔도
딱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선의 두께는 이제 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조금 올릴게요. 그래서 1.5포인트 정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하나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는 글자도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 썼던 글자 있죠. 사실 이게 실제 수업도 그렇고 작업에서는 이 그 틀을 한번 맞춰놓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글자 바로 옮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옮겨주시고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2021년 뭐 땡땡월 땡땡일 이런 형태로 글자를 한번 배치를 해주고 대신 제목은 좀 글씨색을 바꿔야 되겠죠.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그리고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제목을 조금 크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웹자보, 카드뉴스, 만들기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랑 배경만 좀 맞춰주셔도 지금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계속 얹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만 맞춰주셔도 기본적인 배경은 표현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웹자보 카드뉴스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컬러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에서는 그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황색 자체가 되게 그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고 만약에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위아래 글씨만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만드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아니면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이미지로 이렇게 카드뉴스 한 장 만들어서 이제 SNS에 올리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어떤 형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미지든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혹은 내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 폰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먼저 맞춰 놓으시고 틀을 먼저 안내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혹은 이제 베리에이션을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스타일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많은 그 간단한 디자인들을 봤을 때 볼만한 내용들이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윗부분에 있는 장식이나 아니면 아랫부분에 있는 이런 장식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아마 다른 전문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파워포인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직접적인 뭐 배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다른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 기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도형의 자유형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좀 제대로 써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을 새롭게 만들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 거고 보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안내선을 뺄게요. 보기 탭에서 안내선을 그러니까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배경에만 집중한다라고 치고요. 앞서서 저희 만들었던 디자인에서 텍스트랑 이런 그 컬러 팔레트 얘네들만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만들 준비가 완성이 됐고요.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이라는 말답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 탭으로 갈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선 그룹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자유형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이 도형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게 주요한 특징이고요. 눌러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클릭을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곡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이건 좀 축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리고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삽입 탭에서 똑같이 도형의 자유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바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는데 이때도 제가 버튼을 누른 상태가 아니라 그냥 클릭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서 클릭, 그 다음에 반복해서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은 슬라이드 바깥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돌아와서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파워포인트 제가 알기로 2016이나 이제 2013 이상부터는 이렇게 완성되면 면으로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 부분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은 뭐 완성이 되느냐? 좀 더 후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 자체를 곡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이나 도형 서식에서 보시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점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자, 점 편집 선택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클릭했던 지점들이 점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제일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은 남겨주시고요. 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면 부드러운 점이란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꼭지점,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곡선의 스타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안쪽에 있는 점들은 모두 같은 과정을 거칠게요. 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시고 부드러운 점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조절점이요. 양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곡선 부분 자체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조절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즉, 이 두 점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편집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부드러운 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클릭해주고 올려주세요. 수평 유지할게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부드러운 점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수평으로 옮겨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곡선 형태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좀 단순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게요. 자, 도형 선택해 주신 다음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뭘 할 거냐면 그라데이션 쓸 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라데이션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기본 설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흰색이랑 섞여 있는 그라데이션이다 보니까 별로 예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그라데이션이랑 일단 친해지는 방향을 생각을 하자면 첫 번째는 중지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지점이라는 건 각 지점의 컬러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중지점 두 개는 지금 상황에선 뺄게요. 그래서 중지점을 하나 선택해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옮기면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절점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빠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라데이션은 이 상황에서는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게요. 지금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 선택하면은 방향 부분 나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컬러를 좀 아무 색으로나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붉은색이다 라고 하면은 되게 정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컬러를 한번 이미 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방향만 한번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 중지점의 컬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지점 부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색 부분 선택을 한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색에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포이드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미리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용한 색에서 고르겠다라고 하면은 노란색 하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만 표현을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각자 투명도도 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정한 조절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바깥에 선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명도를 제가 보통 30% 이상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0%로 올려주시고 왼쪽에 있는 조절점 선택해서 투명도를 30%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투명하게 적용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선이 있는데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형 주위에 있는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기본적인 배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갈게요. 지금까지가 기본이고 이 도형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도형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클릭 앤 드래그로 위나 아래로 옮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편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슬라이드 바깥 부분과 같이 보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Shift 그리고 F5를 누르면 현재 슬라이드 버전에서 슬라이드 쇼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디자인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주면은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기 도구 서식이나 도형 서식에서 도형 편집으로 가고 전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저는 밑으로 내리고요. 반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있던 부분은 위로 올리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바깥 부분도 한 번 더 접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가 교차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같은 색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좀 어색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편집한 도형이 아마 요거였던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쪽에 있었던 중지점을 오른쪽으로 미세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밀게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선택해서 왼쪽 끝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다시 한번 밀어주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편집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Shift F5 눌러주시면 지금 이런 방향으로 편집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적절한 색들을 더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지점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은, 저도 이게 신기한 게 갑자기 연두색 계열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중지점을 조금씩 조절하거나 아니면 중지점의 간격 등을 조정하거나 해서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디자인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을 더 어떻게 하냐면 도형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G로 묶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밑부분에 살짝만 나오게. 왜냐면 아까부터 마음에 걸렸던 게 너무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보시면은 밑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룹을 지었으니까 이 그룹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같은 도형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윗부분만 꾸밀 수 있게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그룹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홈 탭에 정렬 들어갑니다. 정렬해서 회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하 대칭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위아래 간격만 조정해 주세요. 이건 모양이 좀 깨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Shift F5를 눌러서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치면은, 자, 나머지 글씨는 검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검은색 계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에서는 양옆으로 같은 비율의 내용이나 컨텐츠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글자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홈 탭에 단락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 이 위쪽에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로 맞춥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룹은 선택을 한 다음에 홈 탭의 정렬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 이렇게 바꿔주시고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내가 이 형태가 적절한지 혹은 크기가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세 줄까지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세 줄까지는 안 만들 것 같고 두 줄로 만든 상태에서 제가 전체적인 크기를 좀 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주고 파워포인트라는 글자 자체도 줄여주거나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웹자보랑 카드뉴스보다는 파워포인트가 살짝 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본문 스타일을 복사를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고 이런 형태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이런 카드뉴스나 웹자보 혹은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제목을 만들 때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해요, 사실.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목이나 같은 컨텐츠 안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내용들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텍스트 조금 내려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꾸미는 효과를 더 주고 싶다. 자, 지금부터는 장식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건데 크게 어렵게 가실 필요도 없어요. 삽입에서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타원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기본 도형에 타원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원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룹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Shift C, 컨트롤 Shift V로 바꿔주시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라데이션에서 적용했던 도형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으로 겹쳐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를 더 그려서 다른 도형들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적인 원이나 이런 모양들이 나와 있으면 파워포인트에서 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거의 다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 윤곽선만 남겨주는 방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의 이제 자유형, 그라데이션, 투명도 정도를 적용할 수만 있으면 웬만한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펜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펜툴로 작업한 것들 같은 자료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사진을 가지고 배경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도형을 가지고 배경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사진으로 배경을 만드는 경우는 한 장 아무래도 좀 공간적 제약이 있는 특히 카드뉴스 배경에서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위쪽이나 아래쪽을 꾸미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상당히 길거나 공간이 좀 넓은 형태의 웹자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알고 계시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배경을 사진으로 쓰는 것만 배웠는데 이번엔 웹자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위아래 포스터 형태로 길게 되어 있는 문서의 배경을 사진으로 채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이 좀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으로 위아래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